이제 우리 자본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자, 이 서식 클릭해서 자,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자본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의 1표는 우리가 유보를 관리하는 서식이라서 지금까지 유보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다 자적 1표상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왔었죠. 그럼 여기는 유보만 들어오는 거예요. 유보가 아닌 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본과 조정 명세서 가표는 회계상의 자본하고 세법상의 자본이 유보의 차이죠. 그래서 회계상의 자본의 증감을 쓰고 유보의 증감을 여기에 썼던 걸 을표께 불러와줘서 차이를 내주고, 그리고 회계상의 손익계산서에 있는 법인세하고 지금 조정한 후에 법인세하고 금액이 틀리겠죠. 그럼 회계에 써져 있잖아. 거기에서 법인세를 더 더하라 빼라라고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2월 교선금, 얘는 이제 우리 교선금에 대해서 옛날 거부터 10년 전 거부터 다 관리해 오면서 얘를 이제 보존해서 없애는 거, 공제해서 없애는 거, 기한이 경과된 거,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곳이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럼 먼저 자적 의표를 볼 건데, 자, 얘 전체 삭제하시고 그냥 한번 보면 돼요. 자, 이거 쓰실 때는 직접 입력을 해서 쓰세요. 왜냐면 직접 입력이 커서가 안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 뭐 대손이라고 쳐도 우리 F4번 눌렀을 때 것처럼 이게 나와서 원하는 글자를 못 쳐요. 그래서 우리 직접 입력해서 쓰는 게 편해요. 자, 그럼 우리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같은 경우에 가산 조정이죠. 그죠? 그럼 전기에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가 있었다 볼게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가 있는데 예를 들어 기초가 200만 원 있었어요. 자, 이건 올해 자동으로 추인되죠. 그럼 지금 여기 단기 중 증감에서 우리가 유보 좀 위쪽에 쓸게요. 자, 우리가 쓸 때 소득 처분할 때 유보 발생이라고 하면 증가 쪽으로 금액이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유보 감소라고 하면 우리 이 감소 쪽에 금액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가산조정 유보는 여기 기초잔액이든 아니면 기말잔액이든 여기에 나올 때에 가산조정의 유보는 금액이 플러스로 해서 지금 200만 원처럼 얼마다 이렇게 금액이 나올 거고, 차감조정 유보는 금액이 마이너스로 해서 얼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앞에 마이너스라 적혀 있으면 차감조정 유보였다는 뜻이고 플러스 적혀 있으면 가산조정 유보예요. 그럼 여기에서 자,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니까 기초로 들어왔겠죠. 그럼 얘가 추인될 거잖아요, 자동으로. 그럼 여기 앞에 감소 적혀 있는 곳에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숨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마이너스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얘 추인됐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00이 아니라 200만 원 써야지 얘가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만약 이게 마이너스 200이라 쓰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죠. 그래서 기말 잔액이 400이 돼요. 그럼 당연히 잘못된 거 알겠죠? 그래서 200만 원이고 올해 또 한도초가 300 나면 올해 거 한도초가 300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제품 평가감, 얘는 가산 조정이에요? 차감 조정이에요? 평가감 가산 조정이에요? 차감 조정이에요? 평가를 작게 써라고 세법이 말했어. 그럼 높여란 이야기죠. 가산 조정이죠. 그럼 얘가 100만 원 있다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재고 자산에 대해서는 차기의 자동 추인이에요. 그러면 얘는 100만 원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재료 평가증이 있으면 얘는 차감 조정이죠. 너 많이 했으니까 줄여라. 그럼 마이너스 예를 들어 300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300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원재료가 전기 거는 차감 조정이 있던 거 추인했는데 올해는 또 원재료 평가감이 떴다라고 하면 그러면 원재료 평가감이라고 안 쓰고 여기는 제가 우리 편하려고 쓴 거고 원재료 평가라고 적혀 있으면 여기에는 다시 600만 원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 600만 원 평가감이 나왔다면 전기 거는 추인되고 올해 거 또 새로 생기고 평가도 계속 같은 라인으로 갈 거예요.
자, 지금 이 원리만 이해하시면 끝나요. 이것 때문에 제가 조정할 때 유보할 때마다 앞에 V 표시 붙이는 게 습관되는 거예요. 왜냐면 직접 쓸 때는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지 넣고 빼고를 하겠죠. 자, 그럼 자, 우리 기출 문제 보면서 볼게요.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이번엔 을표를 보는 거예요. 페이지 595페이지. 회사는 1276. 자, 펴셨죠? 자,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중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 탭을 완성하시오.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 입력된 자료는 모두 무시하며 앞에 1번, 4번 문제와는 독립적으로 입력할 것. 자, 당사는 중소기업이고 얘는 큰 의미 없어요. 자, 2019년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 잔액은 본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 외에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그럼 지금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를 쓸 건데 얘는 지금 소득금의 조정합계표를 줬네요. 그죠? 그러면 이걸 줬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유보만 찾아서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정보가 2019년도 전기 거니까 기초 정보를 먼저 줬죠. 그럼 이제 가산 조정 거를 보면 가산 조정은 기초에 플러스라 쓸 거고 차감 조정은 기초에다가 마이너스라고 쓸 거예요. 그럼 법인세 비용이 있네요. 법인세는 소득 처분 뭐라고 하죠? 기타 사회 유출로 하죠. 그래서 얘는 지금 여기에 들어올 애가 아니네요. 얘는 빼고. 자, 그럼 접대비 한도 초과는 기타 사회 유출이죠. 자, 기타 사회 유출 생각나도 유보 아니라는 걸 알겠죠. 한도 초과 언제 추인해죠? 접대비를. 그죠? 예, 아니죠. 자, 기부금 있는데 엄기부로 만기가 올해 6월 20일이라서 2019년도에 부인한 거죠. 이건 유보라고 조정한 지 얼마 안 됐죠, 우리? 자, 건물 감가상각비 부인액 한도 초과도 유보로 되어 있죠. 자, 그럼 이 두 개만 가지고 먼저 쓰면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가서 기존 자료 다 지우고 직접 입력을 하고 기부금 700만 원 그리고 건물 감가상각비 1000만 원이다. 지금 전기 거니까 기초에다가 써둔 거예요. 다음, 자, 차감 조정에서는 상품 하나가 있네요. 2019년 귀속 상품 과대 계상에 많이 계상해서 줄여라고 차감 조정해 둔 거네요. 그러면 차감 조정 거니까 상품이라 써서 마이너스 200이라 써둬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상품 마이너스 200만 원. 자, 하셨죠? 일단 안 봐도 얘 둘이가 추인될 거지만 아래 정보 보고 쓸게요. 지금 얘 둘이는 추인될 것 뻔한 거죠. 자, 이제 2020년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서 법인세는 기타 사유 유출이고 또 첫대비 한도초가 또 떴네요. 1만 원 초과 신용카드 미사용. 이것도 송금불산 그 기타 사유 유출이고. 자, 상품 600만 원이 2020년 귀속 상품 과속 예상액이래요. 자, 이건 올해 발생한 거죠. 그죠? 올해 발생한 건데 지금 가산 조정 들어온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얘는 지금 600만 원은 상품에 대해서 올해 증가 발생한 게 지금 600만 원인 거죠. 이해가셨나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상품 200만 원은 전기 귀속분에 대해서 추인되는 거죠. 얘는 그럼 얘 추인되는 거는 얘가 추인되는 거니까
유보 감소로 해서 마이너스 200만 원이라고 써줘야 되겠죠. 이해가시죠? 다음 차감 조정에 가면 선급 비용인데 단기 선급 비용 과대 계상분. 선급 비용 너무 많이 처리했다는 건 비용 취소, 비용 인식을 아예 안 해서 송금 산입 차감 조정해 놓은 거예요. 그럼 올해 마이너스 600만 원이라고도 생긴 거죠. 일단 차감 조정이면 마이너스라고 올해 발생한 거 생각해야지. 그러면 선급 비용이 마이너스 600만 원. 아래에 선급 비용 올해 증가 마이너스 600만 원이고. 다음 외상 매출금의 소멸시효 완성된 거. 얘도 회계 처리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송금 산입해 놓은 거죠. 그래서 차감 조정으로 외상 매출금 마이너스 800만 원. 다음 기부금 700만 원 있는데 만기가 올해인 거죠. 앞에 그 추인되는 거네요. 그래서 200만 원만큼 700만 원만큼 기부금 추인해 주고. 다음 건물 감가상각 부인액 송금 추인한 게 과거에 우리 1000만 원 있었는데 그 중에 300만 원 추인하네요. 시인 부족이 300 있었나 봐요. 그러면 얘가 30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얘는 끝인 거예요. 뭐가 엄청 커 보이는데 보고 쓰면 얼마 안 되죠. 자, 그럼 조금 다른 타입으로 633페이지. 우선은 1279. 문제 볼게요. 다음은 주식회사 영테크의 정기자적의표에 있는 내역이다. 다음 설명 참조하여 해당 사항을 추가 입력하고 단기 소득금액 조정할게 표와 단기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을 작성하고 세무조정하시오. 세무조정까지 시켰네요 이번에. 그죠? 자, 그리고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 작성 시 1번, 4번 문제와 관련된 사항은 그대로 두고 추가되는 사항만 입력하여 반영할 것. 우리 앞에 있던 거 있는 거 두고 그냥 아래에 추가만 쓰래요. 자, 정기자적을표에 유가증권 평가 손실 선급보험료가 1560이 있네요. 이건 정기 거니까 우리는 기말 잔액 가지고 기초만 쓰면 되겠죠. 기초만 얘네들 쓸 거예요. 자, 다음 각 항목별 내용에서 유가증권 평가손실 유가증권은 단기에 50%가 처분됐어요. 그럼 유가증권들은 처분되면 추인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절반 750만원을 추인해줘야 되겠네요. 또 정기 부인된 보험료의 보험 대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년 1월 1일부터 21년 12월 21일. 몇 년짜리죠? 2년짜리죠. 그런데 그러면 올해 분인 절반만 30만원만 추인해줘야 되겠죠. 이해가셨나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소득금액 조정학계표도 작성하라 그랬으니까 자, 먼저 자적의표에 가서 지금 당연히 얘는 그냥 그대로 두라 그랬으니까 두고 아래에다 할 건데 그 전에 조정 등록 가서 직접 바로 먼저 써도 돼요. 저는 조정 등록 가서 여기에 조정할 사항부터 먼저 쓸게요. 자, 직접 입력 써서 먼저 유가증권 평가 손실 추인되는 거. 유가증권 평가 손실
금액 절반 750만원 유보 감소고 송금산입 유가증권 평가손실 유보다. 그리고 성급보험료 30만원 유보 감소 송금산입 성급보험료 유보다. 절반만 추인하는 거죠. 제가 왜 이 짓을 먼저 했냐면 들어서 다시 불러오게 하면 얘 둘이가 들어와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정기말 거 보고 기초 잔액만 써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 작성 끝나죠. 어차피 내가 이를 써놓고 조정해도 되고 뭐 조정해놓고 나온 거 가지고 앞에 이것만 써줘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끝나겠죠.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죠?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다음 페이지래 553페이지로 가면 자, 자적 가표 문제를 볼게요. (646페이지) 지금 우리 책감 기본 예제 안 보는 이유가 데이터 안 맞아서 문제 별로 안 좋아서 바로 규칙 문제 보는 거예요. 646페이지로 가서 회사는 1280 자, 다음 자료 참고하여 단기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갑을 작성하시오. 단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 불론 자료는 그대로 두고 아래 자료를 추가 반영하기로 한다. 자, 재무상태표 요약 적혀 있는데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갑표 가보시면 지금 여기에 자본에 대한 정보죠.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하다면 우리는 지금 이것만 필요한 거예요. 이 금액들만. 그럼 얘가 전기니까 기초가 되고 얘가 당연히 기말 금액이 돼야 되겠죠. 그럼 지금 입력하는 거는 기초는 쓰는데 기말을 쓰는 게 아니라 차이 나는 금액을 증가 감소를 써서 기말 잔액을 그 금액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차이 나는 금액을. 그럼 먼저 기초 잔액을 보고 우리 자본금이 5억이고 전기말 거 보고 자본잉여금이 1억 2,140만 원이고 이익잉여금이 1억 7,254만 4,067원이에요. 자, 지금 보고 제가 쓰기만 한 거죠. 다음은 이제 계산기를 가지고 자, 우리 문제의 기말 잔액이 자본금이 6억 1,450만 원이죠. 그런데 기초가 5억이니까 1억 1,450만 원 증가됐네요. 증가에 1억 1,450만 원 써주고 그래서 기말 잔액이 문제하고 똑같이 되면 돼요. 다음 이제 자본잉여금이 1억 2,540만 원이고 기초가 1억 2,140만 원이고 그러면 400만 원 증가했네요. 그러면 400만 원 써주면 되고 다음 이익잉여금은 차이가 크네요. 58억 6,278만 7,150원이고 기초는 1억 7,254만 4,067원이고 그러면 증가가 56억 9,024만 3,083원. 그래서 기말 잔액 맞으면 일단 여기 작성 끝났어요. 자, 자적 을표 정보는 여기에 들어오는데 얘는 그냥 무시하라 그랬죠. 두고 다음 이제 아래쪽 거 볼 건데 우리 문제에서 기타의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비용이 법인세 거세표준 세액신고서상 법인세보다 법인세 27만 5천 원, 지방소득세 72,500원이 적게 계상되었다.
자, 그럼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손익계산서가 적혀 있는데 법인세하고 차이 봤을 때 실제 나온 게 더 작으면 빼줘야 되고 실제 나온 게 더 많으면 더해줘야 돼요. 부호를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그럼 손익계산서가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신고보다 이 금액만큼 작게 있다라고 했으니까 더해줘야 되겠죠. 법인세 계산했던 걸로 만들어 줄 거니까 손익계산서가 작으니까 이만큼 더해줘야 지금 법인세 계산한 거랑 일치하겠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증가 감소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칸만 쓰는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쓰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지금 더해주는 게 72만 5천원 7만 2,500원 이렇게 써주면 얘 작성은 끝나는 거예요. 크게 어렵고 그런 내용 아니죠. 그죠? 자, 다음 680페이지로 가서 회사는 1283 5번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가벌을 작성하시오. 이번엔 두 개 다 작성을 시켰어요. 단 기존 자료 및 다른 문제 내용은 무시하고 아래 자료만을 이용하도록 하고 세무조정 생략한다. 자, 정기말 자적을표에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상급비용 재고자산 평가감 전부 다 가산조정이네요. 다 플러스로 기초잔액을 쓰고 지금 1번 자료 보고 자적을표부터 그냥 바로 쓰면서 갈까요? 자, 그럼 기존 자료 전부 다 전체 삭제해버리고 직접 입력해서 쓰는 게 편해요. 여기에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500만원 있고 성급비용 1000만원이 있고 재고자산 평가감이 500만원 있다. 자, 하셨죠? 하셨나요? 자, 다음 2번. 자, 단기 중 유보금액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가 300이래요. 근데 지금 정기거에 다 말 없죠? 이건 자동 추인이잖아요. 그래서 정기거는 500만원 추인해 줄 거고 올해 발생이 300 됐다 쓰면 되고 선급비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분으로 정기말에 송금물산입 유보로 세무조정된 금액이다. 이 금액이죠. 올해 다 추인하라는 이야기고 재고자산 평가감된 재고자산이 모두 매각되었고 단기말에는 재고자산 평가감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면 얘 다 추인하라는 이야기네요. 또 단기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1000만원 발생하였다. 자, 얘는 올해 발생으로 만들어야겠네요. 자, 그러면 자,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는 500만원 추인되고 올해 300만원 생겼고 선급비용은 올해 전부 다 기간이 경과되어서 추인해야 되고 재고자산도 전부 다 없어졌고 올해 발생한 거는 없고 그리고 우리 건물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1000만원이 올해 발생했죠. 쓰셨나요? 그럼 이제 이걸 2월 결손금 자적가표로 가면 지금 자적을표에 있던 2000, 1300, 1300이 2000, 1300, 1300 그대로 들어왔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걸 볼 건데 자, 재무상태표상 자본 변동 내역은 재무에게 재무상태표를 조회하도록 한다 적혀 있죠. 자, 이거 나왔을 때 여기 이용하지 마세요. 잔액조회. 자, 얘 써봐야 우리 보기만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거 보지 말고 자, 회계관리로 가서
회의관리의 재무상태표로 가면 회의관리의 재무상태표로 가면 여기에 엔터 치면 12월 달이죠. 화면 제일 아래로 내리면 이거 보면 되잖아. 자본금의 차이 전기가하고 자본잉여금 거 전기가하고 자본 조정은 없네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하고 그리고 이익잉여금하고 이렇게 지금 전기 거 먼저 쓰고 단기 거 쓰면 되겠죠. 그럼 차이만 조정해 쓰면 될 거잖아. 이해가셨나요? 자, 그럼 먼저 기초를 가지고 보면 자본금이 3억이고 자본잉여금이 252만 원이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마이너스 100만 원 되어 있고 이익잉여금이 3억 1만 7,008원이고 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얘들의 차이. 자본금은 그대로죠. 자본금은 그대로고 다음 자본잉여금도 그대로네요. 그럼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50만 원 증가했다. 그죠? 마이너스 50만 원이 그러면 마이너스 50만 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여기에 50만 원 쓰셔도 되고 이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저는 마이너스 끼니까 이렇게 쓰는 걸 마음에 들고 다음 3억 8,151만 6,243원인데 기초가 이 금액이니까 증가가 8,149만 9,235원이다. 이렇게 하면 단기에 이익잉여금하고 일치하게 됐죠. 그죠?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런데 시험 볼 때 시간이 너무 없어. 급해. 그럼 꼭 이렇게 안 써도 돼요. 시험할 때 너무 시간 없어서 더하기 빼기 할 시간 없으면 그냥 얘 있죠? 얘 둘이 보면 기초는 마이너스 100만 원이고 올해 150이잖아. 마이너스 150이다. 이렇게 써요. 시험에서 이렇게 써요. 그리고 올해 거 이런 식으로 써버려서 기초 거 다 적어서 없애버리고 기말 거 봐서 전부 다 써버리면 돼요. 시험에서 그렇게 하고 옛날에는 이렇게 답이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방금 순액처럼 차이만 증감으로 써서 답만 주로 나오니까 그렇게 쓰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시간 없거나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것도 정답이에요. 자, 얘는 법인세 이야기 없죠. 그래서 이대로 하고 저장하시면 끝나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 책에 적혀 있는 법인세 문제는 기출 문제는 전부 다 풀어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책에 문제는 없는데 제가 만약을 대비해서 알려드릴게. 555페이지로 가면 2월 교손금 명세서예요. 자, 그럼 2월 교손금 명세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지식 중에 하나가 자, 첫 번째가 교손금 보존을 먼저 하고 얘를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 교손금 2월 공제를 할 거예요. 교손금 보존을 먼저 하고 교손금 2월 공제를 할 거예요. 자, 그럼 교손금 보존은 우리 채무 면제 이익이나 아니면 자산 수증 이익을 이거를 교손금 보존 목적으로 우리한테 목적으로 우리 기업에 유입이 되면 이때는 우리는 입금 불산입
재무 면제 이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타로 처리를 할 거예요. 입금을 안 볼 거라는 거예요. 교섭금 보존 목적으로 우리가 하겠다고 의사 표시하면 입금 불산입으로 얘 원래 우리 입금으로 보는 거잖아. 그런데 교섭금 보존 목적이면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꾸로 말할게요. 채무 면제기 이익이 있는데 자산 수정 이익이 있는데 입금 불산이 조정해 버리면 교섭금 보존 목적을 표시한 거예요. 이걸 그럼 이 교섭금 보존 목적으로 온 거는 얘는 교섭금 보존은 기한의 정함이 없어요. 그냥 옛날 2090년대 거부터도 남아 있으면 전부 다 보존이 돼요. 옛날 거부터. 우리 2월 교섭금 2월 공제하는 건 10년짜리인데 교섭금 보존은 기간이 없어요. 옛날 거부터 정리해서 내려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에 교섭금 2월 공제가 있는데 당연히 이건 돈 벌었어야지 우리가 2월 공제를 하겠죠. 이 교섭금 2월 공제는 돈 벌어야 해주는 건데 그 돈 번 게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죠. 그죠? 그럼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 가지고 2월 공제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일반 법인은 우리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의 60%만 사용 가능하고 그런데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의 100%를 다 사용이 가능해요. 자, 전에 한때 한 3년 전이었나? 4년 전이었나? 그때 본 문제 하나요? 일반 법인으로 가정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70% 쓸 수 있는 거 전부 다 100% 있는 거 다 때려 넣어서 다 틀렸어요. 사람들. 본 문제 안에서 일반 법인일 거라 사람들이 생각을 못 했겠죠. 그죠? 그때가 4천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4천만 원 다 집어넣으면 남아서 다음 연도 넘기게 되어 있고 그때 70% 하면 2,800이어 가지고 그냥 그것만 쓰면 끝나는 건데 그 간단한 걸 두 번 나눠 쓰면서 틀려줬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정보예요. 자, 그럼 지금 이걸 어떻게 쓰라는 건지 이제 예를 가지고 들면서 볼게요. 예를 가지고 자, 먼저 지금 아무 회사나 들어가 있어도 되니까 지금 들어가 있는 곳에서 자본가 적립금 조정 명세서 교섭금으로 가서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2008년도에 교섭금이 있었으면 2008년도 12월 31일이라 쓰는 거예요. 2008년도 12월 31일 그때 교섭금이 2억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까지 얘가 공제받을 때 공제받을 수 있을 만큼 공제받은 게 1억 8천만 원이다라고 볼게요. 그럼 1억 8천만 원 공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얘 지금 2월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이제 2008년도 발생인데 10년 넘었죠? 그러면 오른쪽 제 끝에 가시면 얘 기한이 경과됐죠? 그래서 기한 내가 아니고 기한 경과에 2천만 원 써서 기한 내가 없어지도록 쓰는 거예요. 지금 기한 내 기한 경과 뜻이 지금 2월 공제가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이제 기한 경과된 게 2천만 원 교섭금이 있다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자, 이미 이해가시죠? 자, 다음 또 우리 2012년도 교섭금이 예를 들어 3억이 있었는데 이때 2억 9천만 원이 공제됐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지금 얘는 2012년도 거니까 기한 내에 있겠죠. 이번 기한 내에 있고 다음 2012년 아니 15년 12월 31일 날 1억 원이 발생했고 당연히 얘 아직 못 없앴으니까 얘는 공제 하나도 안 됐다고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전제 조건이 됐을 때 자, 이 두 가지를 볼게요. 두 가지 예를 들면 자, 채무 면제 이익 교섭금 보존 목적으로 1,500만 원을 넣고 그리고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예를 들어서 금액이 2,500만 원이다라고 볼게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 회사가 자, 중소기업이라면 이제 이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보면 먼저 교섭금 보전하는 걸 먼저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1,500만 원을 먼저 하는데 이 1,500만 원은 자, 감소 내역에서 기간이 지난 얘도 상관없이 제일 옛날 거가 기간이 남아 있는 금액 있죠. 그죠? 예. 잠시만요. 이게 왜 이렇게 됐어? 자, 기한이 남아 있는 제일 옛날 거 있죠? 여기 걸 먼저 보존에다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1,500만 원이라고 쓰면 자, 기한 경과된 게 500만 원만 남게 되죠. 2000년대 1,500 보존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500이라고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옛날 거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얘는 기간의 경감이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옛날 거 남아있으면 옛날 거부터 없애주는 거예요. 그냥 옛날 거부터. 그럼 이제 교섭금 보전에 대한 잔액은 다 써버렸고 이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거 있죠? 그럼 2,500만 원은 우리 10년 이내 거만 돼요. 그럼 얘부터 되겠죠. 기한 내에 있는 거. 그러면 단기 공제로 와서 지금 2,500 한다 했는데 얘 1,000만 원만 있죠? 그럼 여기에 1,000만 원, 여기에 1,500만 원 이렇게 쓸 거라는 거예요. 중소기업이면. 이해가시나요? 그럼 내가 왜 2,500 했지? 일반 법인이면 2,500에 60% 하면 1,500이네요. 만약에 일반 법인이라면 1,500이죠. 그러면 1,500 가지고 여기에 1,000만 원, 여기에 500만 원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이해갔나요? 자, 그럼 다시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만약에 교섭금 보전하는 게 2,500이라면 2,500이면 여기가 전부 다 2,000만 원 이렇게 있었죠. 2,500이면 보존에 2,000만 원 쓰고 얘는 없고 전부 다 없어졌고 그리고 여기에 500만 원이고 2,500 얘부터 정리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남아있는 500만 원 나머지 2,000만 원 더 남아있으면 2,000만 원이다.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섭금 보존부터 먼저 옛날 거로 정리해서 지금 2월 공제되는 거 간섭되는 것까지 내려오면 그대로 내려오고 나서 남은 거 가지고 2월 공제해 줄 거예요. 이 순서만 기억하시면 얘는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얘부터 꼭 하고 얘부터 해라. 그리고 얘는 기한의 정함이 없으니까 옛날 거부터 해와라. 그 다음부터 2월 공제하는데 일반 법인은 60%만 쓸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이제 얘는 끝나요.